안녕하세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가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후 위기도 거대한 가속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위기는 이 세상을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즉 담대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1850년 이후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세로줄 한 줄 한 줄이 그 지구 평균 기온을 나타내요, 한 해에. 그래서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이 기후 위기가 저 빨간색 영역 굉장히 가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지난 12,000년 동안에 그 전 세계 인구가 증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12,000년 전, 즉 농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지구상에 400만 명이 살았었습니다. 1800년경이 되게 되면 그 당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당시 10억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78억 명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8천만 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20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 가장 잘 먹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을 때에는 이게 별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 작은 세상에서 뭐 10배, 100배로 팽창을 한다 해도 넉넉한 이 지구가 이거를 다 수용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넉넉한 지구, 여기를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 위기의 본질인데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생물 실험 시간에 그 유리 접시에다가 영양분을 집어넣고 거기에 미생물을 한 마리 집어넣습니다. 한 마리가 2마리, 4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이렇게 증식을 하는 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한다라고 해요. 마치 지금 여기에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 이 유리 접시 안에서 이 미생물이 절반을 꽉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절반을 딱 채우고 나면 한 번만 더 증식을 하면 그 접시를 꽉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멸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바로 지금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잘 먹고 있는 이 시대가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최후의 만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구의 위기이고 바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후 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만 년 동안에는 빙기, 간빙기를 갖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10만 년이라고 하는 이 주기. 이거는 순전히 자연적으로다가 일어났던 그러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홀로세라고 하는 그 굉장히 지난 12,000년 동안에 안정했던 기후 조건, 즉 농업이 가능했던 이 기후 조건 하에서 오늘날까지 그 문명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이제 공기 중에 온실가스를 늘려갖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문명을 만들어 왔던 안정한 기후 조건에서 이제 벗어나갖고 찜통이라고 하는 저 계곡에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찜통 계곡에 빠지게 되게 되면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 스스로는 저 찜통에 저런 지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는 지금 예를 들어 갖고 금년 2020년 6월 달에 저 시베리아에서 38도까지 기온이 상승이 됐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 지역은 원래 항상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눈이 덮여 있으니까 햇빛이 들어왔다가 반사가 돼서 그냥 우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구가 가열이 되면서 거기 있는 눈이 다 녹았습니다. 토양이 드러났고 이제 그 지역에서 풀이 자랐어요. 그러면 햇빛이 들어왔다가 이제 반사가 돼서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햇빛 에너지가 지구에 흡수가 됩니다. 지구에 흡수가 됐었으니까 더 많은 눈을 녹여버릴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은 햇빛 에너지를 받게 되겠죠. 이거는 사람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거와 상관이 없이 지구는 스스로 기온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이런 생명을 갖다가 풍요롭게도 만들지만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생명을 멸종시키는 이런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쥐레처럼 여기저기에 이런 생명을 멸절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기온을 계속 상승시키게 되면 그러한 지뢰가 다 터져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기후위기는 바로 인간 스스로가 방아쇠를 당겨갖고 지구 스스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저 찜통 계곡에 이제 빠졌을 때 너무나 그 삶이 고통스러워서 야, 이제 온실가스 배출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실제 배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찜통 계곡에 빠지는 그 임계값이 바로 2015년 유엔의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죠. 그래요. 지구 평균 온도를 2도 이내로 낮추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바로 지구 평균 온도 2도 이상이 되게 되는 경우 바로 저 찜통에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1850년 이후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 하늘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 관측된 값이에요. 그래서 1850년에서 최근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이고 RCP 2.6이라고 하는 거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로 안정화되는 경우에 이제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RCP 8.5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후 변화를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서 극단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경우, 즉 금세기 말에 4도 내지 5도까지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류는 화석 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 농도를 높여갖고 지구 평균 기온을 1도를 지금 높인 상태에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인간의 체온하고 가장 좀 비슷해요. 우리가 정상 체온에서 한 1도 정도 높게 되게 되면 뭔가 머리가 띵하고 컨디션이 이상하고 내가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지금 상승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 갖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후 위기의 그러한 전조 현상들을 감지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바로 폭염, 이러한 장마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항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갔고 산업혁명 이후 2도 이상이 되는 경우 바로 파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찜통의 계곡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찜통의 계곡에 이제 빠지게 되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거의 농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일어나고 그다음 그 빙하가 녹고 있으니까 해수면이 올라와서 연안에 있는 대도시가 침수를 당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탄산 성분으로 해양이 산성화가 돼서 해양 생태계가 붕괴가 되고 감염병이 확산이 되고 우리 생존의 기반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기후 위기에서 우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바로 위기의 모습입니다. 좀 더 쉽게 대한민국에서 이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 저의 상상력으로다가는 마트에 갔더니 먹을 거를 팔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 그 먹을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점점점 더 심각하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닥쳐오게 될 그런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풉니다. 실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거는 재난지원금을 풀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갖다 어느 정도 극복을 한다. 이건 통제가 가능한 위험입니다. 그런데 마트에 갔더니 먹을 것을 팔지 않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부가 아무리 재난지원금을 붓는다 해도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문제죠. 즉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회복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자연 재난도 겪었고 감염병도 겪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금융 위기도 겪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위험 속에서 시행착오도 겪긴 했지만 그러한 위험 속에서 보다 더 나은 세상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로 이 인류의 문명이 붕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류가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위험이 바로 기후 위기인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으로 유한한 이 지구에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달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해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한쪽에 자원과 에너지를 고갈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폐기 과정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오염먼지를 내뿜고 그 다음에 온갖 쓰레기를 갖다 쌓아둡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구의 환경이라고 하는 여기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원은 순환이 돼야 되고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그래서 이 생산과 이 폐기가 서로 순환 구조로 연결이 되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낼 때,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 우리는 오직 잘 살기 위해서 지구 환경도 파괴시키고 기후도 파괴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도 파괴시키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로 다 그렇게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내달려 왔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끝장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 최우선순위에서 지구를 지켜내고 우리의 공동체를 갖다가 서로 우리가 돌보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낼 때 바로 기후 위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지난 이 그림에서 지금 다시 줄무늬의 그림이에요. 앞부분에 하나의 통짜로 되어 있는 거는 바로 1850년 이후 지금까지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저 갈라치는 저기부터 해갖고서는 우리가 금세기 말까지 위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2도로 지구 평균 기온을 2도로 안정시키는 경우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않아서 금세기 말에 4, 5도까지 기온이 상승되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래 기후는 두 갈래로 갈라져요. 다시 말해서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미래 기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2도 이내로 안정이 된 저 기후 조건에서만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기후 위기는 지금 세대가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세대, 책임 있는 이 세대가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기의 어린 세대, 자기의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짓밟는 첫 번째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세대가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져야 될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만이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서는 우리 어린 세대의 꿈을 만들고 키워나가는 것을 지지합니다.